안녕하세요. 썬남주입니다. 오늘은 해수어 두 번째 시간으로 니모 어항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구피 어항도 마찬가지지만 해수어도 세팅 방법이 다 다르고 각자만의 노하우와 방식이 있으니 이번에 제가 세팅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40큐브 니모 어항을 꾸밀 준비물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40큐브 배면 어항, 그리고 리턴 모터, 라이브 락과 라이브 샌드, 해수염과 굴절식 염도계, 물 성치를 체크할 테스트 킷과 해수 조명, 여과제 3종 세트와 박테리아제, 마지막으로 양말 필터까지. 먼저 오늘의 세팅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항에 수평을 맞추어 주고 어항에 물을 채워 소금을 녹여 염도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재와 라이브락을 세팅하고 조명과 양말 필터, 여과제까지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박테리아제를 넣어주면 세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항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수평이 우선입니다. 받침대에 어항을 올려두고 수평계를 이용하여 좌우 수평 그리고 앞뒤 수평을 맞추어 줍니다. 대부분 물사고 나는 집은 이 수평을 안 맞춰줘서 그러니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금물을 만들어서 어항에 부어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해수어 초보들은 따로 녹일 만한 곳이 없으니 어항에 물을 채워 소금을 녹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물을 채우는 요령은 따로 없지만 어항 배면 우측 끝칸이 리턴 모터가 들어가는 리턴 칸인데 여기에 물이 스키머 칸과의 높이차가 3에서 4cm 차이가 나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차이가 적으면 유막을 깨야 하는데 낙차가 없으면 유막을 깰 수 없기에 여기서 한 번 더 유막을 깨기 위해 어느 정도 낙차를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해수염을 만들기 위한 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닌 로디라고 하는 일명 로딘물이 좋습니다. 사실 저처럼 초보가 신경 쓰기에는 까다롭고 장비적인 제한이 있어 초보는 일반 수돗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제대로 된 세팅법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로딘물을 이용해야 하나 주문해 놓은 로디 필터가 도착하지 않아 저는 세팅 시에만 일반 정수물을 이용하고 이후 보충물이나 환수물에는 로디물을 이용할 것입니다. 소금을 녹이기 전에 먼저 라이브 샌드를 포장지 채로 넣어주어 대략의 물의 양을 맞추어 줍니다. 그냥 넣으면 물이 넘치게 되니 어느 정도 물을 빼내어 수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라이브락도 넣어서 부피를 계산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라이브락에 직접적으로 소금이 묻고 사이사이에 소금이 끼어 녹는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라이브 샌드만 넣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오늘 사용할 소금은 리프 크리스탈 해수염입니다. 4kg짜리 용량이면 대략 110리터의 물을 염도 1.043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0큐브 어항을 바닥재와 라이브락의 공간을 제하면 대략 50리터의 물량이 나오니 2kg 조금 못되게 넣어서 녹여줍니다. 소금이 빨리 녹게 하기 위해 히터를 이용해서 온도도 높여주고 리턴 모터를 켜서 회전해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다 녹았다면 먼저 염도 체크를 합니다. 염도는 굴절식 염도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굴절식 염도계에 해수염을 녹인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빛에 굴절시켜보면 파란색 라인의 위치가 바로 염도입니다.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확히 1.024가 나왔습니다. 염도를 맞추었다면 안에 넣어놓은 라이브 샌드를 어항 안에서 직접 뜯어서 바닥에 깔아줍니다. 적당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제는 라이브락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바로 넣으면 라이브락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되니 미리 물을 어느 정도 빼내주는 게 팁입니다. 그 다음 라이브락을 넣고 쌓아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라이브 샌드와 라이브락을 세팅하면 어항이 다시 뿌옇게 됩니다. 이제 부유물도 걸러주기 위해 양말 필터를 세팅해주는데 반드시 양말 필터는 수돗물로 빨래 빨듯 깨끗하게 세척해서
겉면에 미끌거리는 거품이 없어지게 만들어 입수구 쪽에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3종 여과제도 넣어주는데 제가 구입한 여과제는 총 1리터로 40큐브 어항에는 조금 많으니 딱 반만 세척해서 여과망에 넣어 두 번째 스키머 칸 맨 하단에 설치해줍니다. 두 번째 스키머 칸에는 히터와 스키머 그리고 여과제까지 모두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테리아제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오늘 사용할 박테리아제는 마이크로박터 7이라는 모두가 다 아는 거의 국민 박테리아제 같은 제품입니다. 40큐브 기준으로 4분의 1 뚜껑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면 이런 통에 덜어놓고 10방울 넣어주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박테리아는 세팅 첫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10방울씩 넣어줄 예정이고 일주일 후부터는 사용량을 줄여 매일 2~3방울씩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해수어항은 유막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물 표면이 많이 출렁이게 만들고 낙차도 많아서 매일 물 증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어항 벽면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 매일매일 줄어드는 물량만큼 물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해수염을 녹인 물이 아닌 그냥 정수된 물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증발할 때 소금은 남기고 순수한 물만 증발되기 때문에 어항 안의 염도가 높아진 만큼 다시 낮추기 위해 물을 넣어 염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직접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보충 수통이나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ATO 방식의 자동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어항은 짬뽕 수조, 즉 이모와 산호를 같이 키울 것이기에 초보가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해수어 멘토인 네모난 수족관 사장님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합니다. 매장에 들러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세팅 방법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프린트까지 해주셔서 까먹을 만한 것도 체크해주시고 또 세팅 중에 막히는 부분도 실시간으로 전화하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즘 대세가 라이브락이 아닌 데드락인 것 같은데 제가 라이브락과 라이브샌드 세팅 방식을 택한 것도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멘토, 네모난 수족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팅 초보들에게 자세하고 세심하게 상담해 줬다는 글들도 많으니 초보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팅기를 올렸으니 매주 한 번씩 진행 사항과 그동안 바뀌거나 변화된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매주 기록할 것이니 처음 어항을 세팅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궁금한 사항과 제가 실수한 부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 저처럼 처음 해수어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행복한 해수어 생활하세요.